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에서 잘랐습니다. 앞부분은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체유경은 포치하는 재주가 있다. 포치라는 게 뭐냐면 포 이게 이렇게 배포한다 이 말이죠. 치는 갖다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원을 적절하게 적시적소에다가 잘 배분하는 그런 재주가 있다. 그러니까 아주 경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죠. 태조가 평덕궁을 용서한 이유는 체유경이 회군 사실을 고발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은 당연히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자기들이 위화도에서 회군해 오는데 회군해서 반란 일으켰다고 딱 고변을 했으니까. 근데 태조가 이제 그걸 용서하고 감싸주고 해서 해결이 됐는데, 특히 이제 태조는 이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는 이 아주 유능한 능력, 그것을 인정한 거죠. 아주 그 적절하게 자원을 쓸 줄 아는, 경영을 잘하는 그 경영 능력이 있다. 그래, 이 사람은 쓸데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배반한 게 아니고 자기 임금한테 충성한 것이고, 너희들도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한테 이렇게 충성을 해라 하는 것도 있고, 또 자원을 아주 적절하게 활용하는 그 경영 능력이 있다. 이걸 이제 인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려사 전료 창왕 즉위년 1388년에는, 이게 이제 1388년이니까 92년에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섰으니까 4년 전이네요. 8월 무신일에 여러 도의 알념사를 고쳐서 도관찰 출척사로 삼았다. 이 도관찰 출척사라는 것은, 도 이게 제너럴 그거죠. 관찰 출척사, 이름이 아주 길고 복잡한데, 옛날 벼슬은 벼슬 이름이 길고 복잡할수록 그게 높은 벼슬이에요. 짧고 간단하면 그게 낮은 벼슬이에요. 교서와 부월을 하사하여 파견하였다. 교서는 명령서고, 부월은 큰 도끼, 작은 도끼, 도끼 두 개인데, 임금이 부월을 주는 것은 권위의 상징이에요. 너가 내리는 명령은 내가 내리는 명령이니까 말 안 듣는 놈이 있으면 도끼로 머리를 찍어라, 이 얘기거든요. 생사 여탈권을 준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 여탈권을 준다는 얘기인데, 그 지방에 그 알념사 대신 도관찰 출척사를 보내면서 이렇게 생사 여탈권을 줬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모두 대간에서 청가한 사람으로 임용하였다. 양광도에는 정당문학 성성린을 파견하고, 정당문학은 종이품 재상이에요. 경상도에는 전 평양 부유인 장하를 파견하고, 종이품이죠. 전라도에는 전 밀직부사 체유경을 파견하였다. 정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알념사를 5품이나 6품간을 보냈었는데, 이번에는 뭐 재상급을 파견하면서 생사 여탈권을 줘서 보내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들로 하여금 부사와 판관을 청가하게 하고 토지를 다시 청량하게 했다. 이게 뭐냐면 마지막 전민변정도감이에요. 고려가 7번인가 그 전민변정도감을 세워서 토지 계획을 하려고 막 했는데 안 돼. 6번을 해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생사 여탈권을 줘서 재상급을 파견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는 거죠. 도관찰 출척사가 뭐냐? 알념사인데, 이 알념사는 필요할 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지방 간의 그 지방 수령의 그 고가를 매길 때 알념사를 파견해요. 근데 알념사는 자기가 한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각 보호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고가를 매기는데, 임시직이죠. 한번 나가면 한 6개월 임시직이에요. 5품 이하 관료가 단기간 6개월만 파견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도관찰 출척사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한 2품, 3품 고위직을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임기도 1년으로 연장을 하고 부호를 지참시켜서 생사 여탈권을 줘서 이제 파견을 했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전민 변정도감을 몇 번을 만들어도 안 되니까 이걸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기를 1년으로 해서 정승급으로 재상급을 파견해서 생사 유탈권까지 줘서 내려보냈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때 이제 그 평덕공이 전라도 도관찰 출척사로 내려가서 일을 하면서 전주 읍성을 쌓았어요. 그래 고려시대 평덕공이 전주 읍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전주 읍성의 정문이 보물제 308호 풍남문이에요. 지금 풍남문 이게 전주 읍성의 정문이에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평덕공이 전주 읍성을 쌓았고 그 정문이 풍남문이니까 이 풍남문을 평덕공이 지은 거다 해가지고 전주치시 문열공개 가문에서는 평덕공이 남대문을 지은 거는 뭐 아주 유명한 얘기고 풍남문도 평덕공이 지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고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읍성이 있는데 읍성의 정문이 풍남문이에요. 그리고 평덕공이 풍남문을 지었다는 주장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풍남문이 전주 읍성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평덕공이 전주 읍성을 축조한 것도 맞아요. 기록이 다 있는 거고 실물이 있는 거고 전부 팩트예요. 그런데 평덕공이 전주 읍성을 쌓기 전에는 전주에 성이 없었을까요? 전주가 평덕공 훨씬 전에부터 전라도에서는 제일 유명한 도성에 해당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성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 성이 없었을 수는 없어요. 성이 얼마나 큰 규모로 어떻게 있었느냐 그거는 몰라. 그러나 성이 없었을 수는 없죠. 어쨌거나 전주 읍성을 평덕공이 다시 축조한 것은 맞아요. 그러면 옛날에 있던 조그만 성을 헐고 크게 쌓았는지 아니면 그걸 보수해서 제대로 새로 쌓았는지 모르겠으나 쌓은 거는 맞는데 우리가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평덕공이 전주 읍성을 쌓기 전에도 성은 있었다. 없을 수가 없죠. 전주가 역사가 짧은 신도시도 아니고 또 그 아주 작은 고을도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주성은 있었고 그걸 다시 평덕공이 쌓은 거예요. 그러면은 평덕공이 전주성을 쌓은 거는 처음 쌓은 것은 아니다. 그렇죠. 전주성을 쌓은 거는 맞는데 처음 쌓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제로 풍남문 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주가 풍패라 그래, 풍패. 근데 고려시대 전주는 풍패가 아니에요. 풍패가 아니에요. 풍패는 조선 후기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전주 남문은 당연히 풍남문이 아니죠. 풍패가 아니니까. 그럼 이 문 이름이 뭐였느냐? 그건 몰라요. 기록이 없으니까. 어쨌거나 풍패라는 전주를 풍패라고 부르는 건 조선 후기 얘기고 고려시대 전주 남문은 풍남문이 아니에요. 전주를 흔히 속칭해서 풍패 이렇게 그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이 그 풍패라고 적어요. 문인들이 말하자면 이제 문인들이 이제 아는 체 하는 거죠. 풍패가 뭐냐? 한나라 고조 유방의 고향이 풍패예요. 한나라 고조 유방의 고향이 풍패예요. 그러니까 전주를 풍패라 하는 거는 한나라 고조 유방의 고향을 갖다가 끌어와 가지고 임금의 고향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전주를 풍패라 그러냐? 조선 왕실이 전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성계의 고향이 전주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성계의 고향은 함경도예요. 이성계는 쌍성 총관부 출신, 원래 고려 사람이 아니었죠. 쌍성 총관부 출신인데 이성계의 본관이 전주이시니까, 조선 왕실이 전주이시니까 전주를 풍패, 이렇게 이제 문인들이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왕실하고 한나라 황실을 빗대서 한고조 유방의 고향이 풍패니까 전주를 풍패, 이렇게 부른 거죠. 그래가지고 전주성의, 조선 후기에는 전주성의 남문을 풍남문, 서문을 폐서문, 풍패 해서 풍남문, 폐서문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 풍남문은 전해오고 폐서문은 없죠. 근데 이 풍남문, 폐서문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1763년에 개축을 하면서 그때부터 풍남문이라 그랬어요. 풍남문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거는 1763년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고려시대 평도공이 지은 성, 그 성이 조선왕실하고 상관이 있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풍패도 아니고, 그걸 갖다가 풍남문을, 이게 이제 그 1763년에 개축할 때 풍남문이라는 이름인데, 그 이후에 평도공이 그 성을 쌓고 뒤에도 몇 번을 고쳐지어요. 한 몇 번 고쳐지갖고 또 이때 와서 다시 고쳐지면서 풍남문이 된 거거든요. 이걸 끌어다가 풍남문을 평도공이 지었다 하는 거는, 그건 경광부회라고 봐야겠죠. 즉 평도공이 전주 읍성을 축조한 것도 팩트고, 하지만은 400년 뒤에 생긴 이름 풍남문을 400년 전에 평도공이 축조한 전주 읍성까지 끌어다 붙이는 것은 너무 무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려사 전료 창왕 1년 1389년에는 최유경을 동지의 밀직사사로 임명했다. 동지의 밀직사사는 종이품, 재상이에요. 고려시대는 이 등급이 품계가 한 단계씩 낮아요. 문화시중이 제일 높은 배설인데 문화시중이 종1품이거든요. 그러니까 2품이면은 재상이에요. 그러니까 최유경, 평도공은 고려시대에 이미 재상 반열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벼슬을 고려왕이 올려줬다고 보면 안 되고, 당시에 그 실권자인 이성계가 이렇게 올려줬다,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성계가 평도공을 재상급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봐야 한다. 평도공 최유경은 1372년에 판도사 자랑으로 역사책에 등장하고,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할 때 그 사실을 보고를 했고, 그렇지만은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성계의 총애를 받아서 고려시대 재상 동지 밀직 사사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조선이 개국할 때 조선 개국 원정 공신이 되어서 문열공개 전주체시를 귀족 반열로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평도공이 관료로서 어떤 행실을 했는지를 그 태종실록에 적혀 있는 졸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